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일본의 공포 실화 컨텐츠 김용환 이야기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 다소 무거운 내용이에요.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일어났었죠. 지진. 자, 여러분들 지진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나라가 당연히 일본이 으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일본에 살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지진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올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는요, 2011년도에 있었던 큰 지진, 쓰나미와 함께였던 그 지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자, 2011년도면은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당시예요. 저도 이 지진을 경험한 한 사람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 경험담과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가 어느 지역이 어느 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후쿠시마 방사능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분들은요, 보시다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온 2011년도 일본에 있었던 대지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9월 12일 5.1도 2도의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예상과는 반대로 천장에 전등이 떨어지는 등 이런저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 사건에 대해서 지진 그 영상을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그때 당시에 쓰나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당시에 실제 있었던 쓰나미 모습 중에 한 장면이에요. 2011년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저는 그때 어학교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에 잠깐 자려고 누웠었을 때였어요. 저희 집은 도로 옆가에 그 길가에 있는 그런 맨션이었어요. 3층짜리 그런 주택가여가지고 그 큰 트럭이 앞에 지나만 가도 집이 이렇게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또 지진 왔나 보다, 뭐 큰 차가 지나가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 지진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집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찬장에 있는 화장품들이 다 떨어졌고요. 뭐 화장품들이나 향수 같은 게 다 떨어졌고요. 화장실에 있었던 뭐 샴푸, 뭐 칫솔 이런 것도 다 떨어졌었고요. 다행히도 싱크대에는 있는 뭐 물건들은 컵 같은 거는 깨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저희 집 거실에 있었던 샹들리에가 진짜 이렇게 해서 천장에 이렇게 막 부딪힐 정도의 그렇게 큰 지진이었어요. 그것도 도쿄에서 말이에요.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토호쿠 지방에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9.0이에요. 이후 쓰나미가 밀려들어서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고 엄청난 사상자 및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가동되지 못하게 돼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 좀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지진? 뭐지? 어느 정도이지? 이번에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을 느껴보셔서 어떤 지진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매니저분께서 와, 트라우마 장난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내 트라우마가 정말 지금 좀 남아있어요. 왜냐면 그때 정말 죽는구나 그랬거든요. 정말 죽는구나 그랬어. 어느 정도냐면 도로가 이렇게 으깨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집안이 이렇게 틀어지고 뭐 전철 다 뭐 택시 뭐 버스 다 올스탑이었고 전화도 안 됐고 인터넷도 안 됐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죽는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랑 통화도 못 해보고 죽나, 막 이 정도의 지진이었어. 집이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지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진 하면 얼만큼의 지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진 났을 때와 쓰나미 났을 때의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쿄예요. 아, 도쿄랜다. 그 당시에 지진이 났을 때 일본의 모습입니다. Alright, I'm gonna go under the desk. March 11th, 2011. 완전 흔들리지. A magnitude 9.0 진짜 이랬었다니까? earthquake strikes Japan. 진짜 이랬어.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저 건물 흔들리는 거 보여요? So no, yeah, we're leaving. Where do we go? Go to the hill. Where do we go? 다 떨어지죠. 거의 무너지고 있고요. 저거 흔들리는 거 봐봐. 저 집안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죠? 틀어지고 있어. 이렇게 봤어 지금? Very scary one. 저봐, 우리 집 샹들리에도 저랬어. 우리 집 샹들리에도 저랬어. 막 이렇게 됐었어. 진짜 이렇게 흔들렸어요. 진짜 이랬어. 가사. 초야바이나. 위험하다고. 손나코타 아리에른 데스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고. 다 떨어지고 깨지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쓰나미 하면은 잘 감각이 없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쓰나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제가 쓰나미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럴 때 정말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지금 일본에 그때 그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높은 건물은 진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원래 높은 건물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위층부터 이렇게.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런 지진이 있었어.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당시 NHK의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HK 방송국의 한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었어요. 일본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1900년 이후 세계에서 4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일본에 있었고요. 지진뿐만 아니라 쓰나미, 거기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진 지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고요.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자연의 힘을 가감없이 보여준 지진이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약 2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 피해는 대략 25조 엔, 25조 엔이에요, 여러분. 이상이었다고 하죠. 동일본 대지진은요,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토호쿠 지방에서 태평양 안반이
유라시아판 사이에 끼어있던 북미판 안반 밑으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역단층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일본 대지진은요, 세계 지진 사상 4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어요. 그 규모가 무려 9.0이었어요. 9.0. 그런데 이 지진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요, 강진 발생 이후에 밀려들었던 쓰나미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 강력한 쓰나미는 해변 마을을 송두리 때 다 삼켜버려요. 다 덮었어, 이 쓰나미가. 마을을 없앴어, 그냥. 그래서 마을이 그냥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도쿄 인근까지 영향을 주어가지고요, 도쿄 전력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멈춰버린 사건까지 발생했죠. 근데 이 원전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두려움에 떨게 했죠. 왜? 방사능 때문에. 잠시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잠시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영상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쓰나미가 어떻게 왔는지, 대체 쓰나미가 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잔잔하지. 쓰나미가 키타데, 쓰나미가 왔어요. 지금 저 바다가 이렇게 오고 있죠. 처음엔 되게 조심스럽게 오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이렇게 몰려와, 쓰나미가. 근데 작은 건 잔잔한 파도가라고 생각했었죠. 이게 점점 몰려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잔잔한 파도인 줄 알고 그냥 안 도망가고 이걸 찍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점점 물이 높아지죠. 여러분, 저 배 봐요, 배. 저기 배 보이죠? 저 배를 한번 집중해주세요. 넘쳐흐르기 시작하죠, 이제. 넘쳐흐르기 시작해. 이 쓰나미가. 저 배 내가 아까 보라고 했던 게 나중에 배고 나발이고 그냥 다 완전 다 부셔져 버려요. 이거 봐. 다 쓸어, 그냥. 다 쓸어 엎어. 나니꼬레, 이게 뭐야? 방금 전 그 사람 어딨어? 장난 아니죠. 차도 다 떨어다니고. 저 그 차 뭐 하면은 경보음 있잖아. 삐 이러는 거. 지금 계속 기술이죠. 나니꼬레가 뭐예요? 나니꼬레, 뭐야 이거 이런 뜻이에요. 어디야? 저기 집까지 싹 다 이제 없어지는 거. 집, 뭐, 배, 차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랬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쓰나미가 이렇게 크게 왔었어요. 자, 이 표시된 색깔로 표시된 게 뭐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진이 굉장히 높은 도수예요. 지진이 높은 도수. 그리고 파란색은 지진이 뭐 안 났던 1, 뭐 2, 3, 뭐 그 정도밖에 안 났던 색깔인데 색깔이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 좀 어두운 색일수록 지진 강도수가 굉장히 세다는 뜻이에요. 당시 일본 지진이 발생한 후 1분 만에 일본 지진이 이렇게 딱 나자마자 1분 만에 방송 중 속보로 올라와요. 일본에서. 그리고 3분 만에 스튜디오 방송이 시작됐어. 스튜디오가 제가 살고 있는 도쿄 시부야인데요. 당시 이 표를 보면요. 진도 5.5 이상이 건물이 흔들려. 도쿄 지진이 좀 세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흔들리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지진 난 지 3분 만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해요. 그 방송 진행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기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방송이 진행됐는지, 어떤 식으로 건물이 흔들렸는지. 자, 이건 제가 힘들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화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속보가 나. 지진 긴급 속보. 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宮城県、岩手県、福島県、秋田県、山形県です。揺れが来るまではわずかな時間しかありません。怪我をしないように自分の身の安全を守ってください。 다치지 않게 자기 몸을 잘 지키시라고. 離れてください。 넘어지기, 떨어지기 쉬운 물건으로부터 좀 떨어져 계시라고. 緊急地震速報が出ました。宮城、福島県。怪我をしないように身の安先ほど 여기 있다. 国会中継の途中ですが、地震津波関連の情報をお伝えします。 봐봐. 今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東京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緊急地震速報が出ました。宮城県、岩手県、福島県、秋田県、山形県に緊急地震速報です。また今東京渋谷のスタジオも揺れを感じています。東京渋谷のスタジオも揺れています。強い揺れを観測した地域の皆さんにお伝えします。落ち着いて行動してください。揺れが収まってから火の始末をしてください。まず上から落ちてくるものや 근데 누가 중간에揺れてるよ 그러잖아. 지금 흔들려 이런 뜻이야. 그 지금 이렇게 이 아나운서 방송국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지금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뉴스 속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来るものから身を守ってください。現在東京渋谷のスタジオが大きく揺れています。東京渋谷のスタジオが大きく揺れています。 도쿄 시부야 스튜디오가 엄청 크게 흔들리고 있어. 崖崩れの恐れがあります。上から落ちてくるもの、倒れてくるものから身を守ってください。今東京渋谷のスタジオが非常に大きく揺れています。東京の渋谷のスタジオが大きく揺れています。上から落ちてくるもの、倒れてくるものからまず身を守ってください。揺れが収まるまでしばらく安全な場所にいてください。揺れが収まってから火の始末をしてください。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계속 방송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당시 그 일반 시민이 찍었던 그 일본 지진 영상인데요. 일반 시민이 찍었던.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가지고 편집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본 시민이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에요. 다이저브 괜찮아? 어우! 나 근데 이거 보는데 그때 생각이 막 나요. 진짜. 映像から地震の大きな揺れは2回あったとみられます。 저렇게 들렸다니까? 나
이런 장면들 되게 다 유명한 영상이 뉴스에서 한 번씩 다 봤어. 그때 일본 뉴스에 막 나왔었거든. 저봐 땅이 갈라져. 지면이 이렇게 진게 갈라져. 경기장인데 저 스탠드가 떨어질까봐.幅が一気に大きくなったこの時、震度は6弱を記録。 갑자기 이게 한 번에 크게 지진이 났을 때 그때 6 정도의 지진이었대요. 그래서 약간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어떤지 좀 감이 잡히세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께 나 지진 났을 때 좀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요. 그럴 때마다 뭐 지진 얼마나 크게 났길래 그랬겠지만 저렇게 지진이 엄청 났을 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제가 뉴스를 봐도 뭐 일본어도 잘 몰랐을 때였을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뉴스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어려운 말도 나고 그땐 지진이 일본말로 지신 이거밖에 지신이라는데 뭐가 뭔지 한 개도 모르겠고 막 이럴 때였었어. 근데 우리 선배는 나를 처음에 이렇게 지진 났을 때 괜찮아 괜찮아서 나를 꼭 안아줘서 그래도 선배님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 그랬는데 우리 선배님은 또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 거야. 일본 남자친구가 차로. 그래서 선배님 가시게요 했더니 나 놀라 죽을 거야 그러면서 가시고 난 집에서 계속 혼자 이렇게 있고 엄청 무서웠었어. 그리고 지금은 지진이 약간 이렇게 큰 지진이 나면 지금은 조금 그래. 약간 또 큰 지진 올까봐. 그때처럼 또 지진 왔네 이러면서 그냥 자다가 뭐지? 왜 안 멈추지? 뭐야 이러다가 또 엄청 큰 지진이 올까봐 너무 무서워. 그리고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일본에 더 큰 지진이 올 거다 약간 좀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좀 많이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9도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도, 2도, 6도짜리 왔다, 5도짜리 왔다,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0도, 이거는 느낄 수 없는 정도, 무감. 그리고 1도, 이거는 미진, 약한 지진. 그래서 민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2도, 이거 경진이라고 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느끼고 문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그리고 3도, 이건 약진이라고 합니다. 가옥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지고 그릇에 담긴 물이 이렇게 진동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4도, 이거를 중진이라고 해요. 가옥이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담긴 그릇에 물이 넘쳐 흐를 정도. 그리고 5도, 이번에 한국에서 왔던 5도, 이거를 강진이라고 해요. 강진이 뭐냐면요,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다소 무너지는 정도를 5도라고 해요. 그리고 6도, 이걸 열진이라고 하는데요. 가옥 파괴 30% 이상 예상.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 그리고 7도는 격진이라고 해요. 가옥 파괴가 30% 이상 예상.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단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에 왔었던 진도 수는요 9도짜리였어요. 1996년 이후 지진기의 흔들림이 크기로부터 진도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5도,
그러니까 5하고 6이 각각 2개로 나뉘어가지고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5, 6, 7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랑 6이 더 단계로 나뉜 거야.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10단계가 됐다고 해요. 10단계. 실제 등급은요. 0부터 0, 1, 2, 3, 4, 5 그러니까 5도 약진이 있어. 약진이 있고 5도 강한 지진이 있고 그리고 6도짜리도 6도짜리 약진이 있고 6도짜리 강진이 있고 그리고 7도짜리는 무조건 강진인 거죠.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일어났었던 지진은요. 규모 9.0이었어요. 사망자가 18,182명, 실종자가 3,283명, 부상자가 6,126명, 거의 2만 몇천 명, 거의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들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던 장소가 있어요.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던 바로 이와테현이에요.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에도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인해 아니다. 기다려봐. 쓰나미로 인해서 800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하게 돼요. 일반 동북부 이와테현에도. 그런데 이와테현에 있는 북부 산리쿠 해안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 이와테현 북부 산리쿠 해안가야. 해안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인데 여기서는 여러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뭐야, 같은 이와테현인데 어떤 데는 뭐 800여 명과 부상자가 막 행방불명자가 있는데 이 마을은 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신기하죠? 쓰나미가 덮쳤던 일본의 동북 해안 지역에서 직접적 사망자가 전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마을이에요. 이와테현 후다이무라. 일명 후다이 마을이라고 불러요. 북위 40도에 위치한 인구 3,000명밖에 안 되는 되게 자그마한 어촌이에요. 대지진 발생 당일도 해초 양식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구 3,000명의 이 후다이 마을에도 14m의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항구 시설을 막 이렇게 삼키면서 와. 와 이러면서 쓰나미가 옵니다. 이 마을에도. 그런데 왜 이 마을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때 주민들을 이렇게 쓰나미로부터 지켜준 게 마을 앞에 설치된 높이 15.5m, 길이 155m의 방조제하고요. 높이 15.5m, 길이 205m에 달하는 수문.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어. 해안가에서 한 300m 지점에 위치했대요. 쓰나미는 끝내 이 방조제하고 수문을 넘지 못해. 참고로 이 방조제는요 1967년, 수문은 1984년도에 완공됩니다. 그 돈이 얼만큼 들었냐. 돈이 각각 5,800만 엔이에요.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 8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35억 엔. 거의 50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었어요. 꽤 많은 돈이 든 거지. 이 이와테현 예산이 투입된 거대한 사업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큰 돈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분은요 바로 유키의 촌장이에요. 일본의 정치인이자 방조제 수문 건설 당시
후다이 마을 촌장이었어, 이분이.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와무라 유키에, 본명은 와무라 고토쿠라고 불렸었어요. 일본 이와테현 후다이 마을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셔서 이 마을의 촌장까지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 레알 노아의 방주래. 그래서 이곳 후다이 마을은요 1896년 그리고 1933년 두 차례의 대형 쓰나미로 인해서 각각 처음에 1896년도에 일어났었던 그때는 1010명이 죽었어. 그리고 1933년도에는 6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무래도 해안가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면 그냥 그대로 다 피해를 입었던 거야. 근데 이 유키에 촌장은요 1933년도에 일어났던 쓰나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거야. 이 촌장님이.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로부터 1896년 그러니까 일본 메이지 시대 때 15m 대형 쓰나미가 마을을 향해 몰려왔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인들이요 같은 현의 미야코시 방주 높이 막 10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야 10m도 높아. 야 근데 무슨 15m를 짓는데? 정말 쓸데없이 돈을 진짜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 아니 뭐 언제 올지도 쓰나미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렇게 비싼 돈을 내면서 그 쓰나미를 뭐 그 수문을 져야 돼요? 방조제를 져야 돼요? 사실 그 돈 딴 데 쓰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이 촌장을 엄청 비웃고 비아냥대고 욕하고 비판하고 막 반발했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무라 촌장이 끈질기게 정부하고 지자체를 막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높이 15m 이상의 방조제와 수문 건설을 만듭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만들 때 이 와무라 유키에, 그러니까 고토쿠 촌장이 이 대형 사업으로 인해서 죽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했대요. 진짜 욕을 진짜 많이 먹었대. 그래서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 수문이에요. 이렇게 다 막아준 거야. 이 15m의 수문이 쓰나미가 와도 이렇게 다 막아줬어. 이 분의 그 예지력 덕분이겠죠? 되게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진정한 영웅이네. 맞아요. 그쵸?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욕을 드셨대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끝까지 버텼고 강경하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15m 이상의 방조제 건설을 만들었고 수문과 그래서 그 뚝심과 신념이 결국 옳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당시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돼요. 아이고. 근데 만리장성으로 불리면서 그 위용을 자랑했던 미야코시에는 10m의 방조제가 있었어. 그런데 이 10m의 방조제는 쓰나미가 14m짜리였으니까 당연히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지. 그래서 미야코시는 사람들이 막 거기 10m도 수문이 높은데 무슨 15m짜리를 만드냐고 욕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미야코시 쓰나미는요 방조제를 넘어서 마을이 다 초토화돼요. 그리고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해. 그런데 이 후다이 마을은요, 이 14m의 파도에도 굳건하게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보호를 받은 거야. 이 수문 덕분에. 당시 방조제 밖에 있던 딱 한 명이 있었대. 이 마을 사람 중 딱 한 명이 방조제 밖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한 명 행방불명됐어. 물에 쓸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분만 제외하면 이 후다이 마을에서는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후다이 마을은요 그저 항구 시설 어업의 시설에 파괴된 것만 그친 거야. 왜냐 그 방조제 밖에 있는 거. 그 밖에 있는 그 항구 시설 그 어업 시설만 파괴된 것만 그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항구에서 뒤늦게 방조제 안으로 대피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발도 젖지 않았대요.
신발도 젖지 않았어. 그만큼 이 방조제와 수문이 역할을 톡톡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혼자서 그렇게 싸우셔서 결국에 이렇게 고군분투했던 와무라 유키에 촌장. 그래서 이 마사람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들어요. 이분은 기리는 비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유키의 석상을 만듭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러면 뭐해 진짜. 그래서 쓰나미 이후에 3,000여 명의 그 후다이 마을 주민들이 이 촌장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덤에다가 이 촌장님의 무덤에다가 향을 바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촌장님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있어. 니도야르 고토와 삼도야떼와 이깡. 이게 뭐냐면 2번이나 겪었던 일을 3번이나 겪을 수 없다. 이게 이 와무라 유키의 촌장님이 살아계실 때 말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해요. 2번이나 겪었던 일을 3번이나 겪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이 투철한 강철한 그런 정신으로 이 수문과 방조제를 만드신 거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요,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결국엔 이뤄냈어. 이 분이. 그러면서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마지막에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남긴 선물입니다. 나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울컥하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와무라 유키의 이 촌장님이 이 촌장을 퇴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래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남긴 선물입니다. 나 울컥하냐 왜?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숨은 벽을 때리는 굉음이 들렸어. 빵빵 쓰나미가 오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 그런데 쓰나미는요 멈췄어요. 넘지 못했어. 수문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단층짜리 신축 주택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쓰나미가 수문을 넘었으면은 굉장히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정해줬던 사람이 그 피신했던 구지 소방서 후다이 분서 타치우스 마사루 보소장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거야. 만약에 이 수문에서 이 쓰나미가 넘었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겼을 거라고. 그리고 2011년 그 당시에 후다이 마을 촌장 후카와카 히로시라는 촌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당시에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어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1명, 그러니까 딱 죽은 사람이 1명 있다고 했잖아. 실종자가. 그 사람 1명이 행방불명된 것 제외하고는 단 1명의 부상자도 단 1명의 사망자도 없다. 후손들의 목숨을 살린 그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에도 이와테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후다이 마을, 바로 이 촌장님 덕분입니다. 잘생기셨어. 그리고 난 생각했던 게 뭔지 알아? 이거 조사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분들의 자식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진짜, 이 미친 사람들. 우리 아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 아빠를 욕하더니 결국에 지네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우리 아빠의 감사함을 알고. 죽은 다음에 그럼 뭐해? 맞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분이 마을을 살리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손들에게 남기는 선물이라는데 나 갑자기 왜 계속 울컥거려. 근데 이분 얼굴 보니까 더 울컥거려.